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다 할 때 이게 사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질문 나온 걸 보면 역함수를 어떤 배우는 과정의 문제예요. 역함수를 개념을 아마 저한테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거지, 저한테 개념을 들었으면 질문할 수가 없다. 진짜입니다. 알겠죠? 예. 보통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옵션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x에 대해 정리를 해라. 두 번째, x와 y를 바꿔라. 두 번째 옵션은 이거죠. x와 y를 바꿔라. 두 번째, y에 대해 정리를 해라. 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아무튼 거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아시겠죠? 예. 그 두 개 다 쓰레기 같은 방법이니까 쓰지 마시고, 역함수라는 건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우리 초딩 때 본 적 있죠? 맞아요. 상자잖아, 상자. 상자를 뜻한 한자가 함이에요, 함. 함수의 그 함자예요. 오, 충격적이죠. 물론 그 되게 우연찮게도 펑션을 그 한자어로 차용하면서 함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함수의 함자가 또 상자 함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y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실제로 fx는 뭘 형성한 거냐면 이 상자가 지금 괄호인 거야. 그럼 x가 들어오면 f를 통과해서 누가 됐냐, 이걸 쓰는 게 이제 함수거든요. 만약에 y라고 써도 되고 fx라고 써도 되는데 y는 뭐 3x 더하기 2라고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스스로 x라고 생각해봐. 내가 이 상자 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를 3배를 키운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 더하기 2를 붙인 거야. 이런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3x 더하기 역함수는 뭐예요? 3배하고 2를 더했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2를 빼고 3분의 1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뭐 fx라고 써보면 f 인버스 x는 뭐가 되냐? 2를 빼고 3분의 1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니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y를 x라고 하고 x를 y라고 해봐. 이걸 y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y는 이거지롱,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평균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풀이다, 이런 뜻이고, 함수의 과정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공 순서도 거꾸로 해야 되고 가공 과정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좀 복잡하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순서랑 가공 과정을 좀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얘 역함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이 x라는 놈이 지금 무슨 짓을 당하는지 잘 보라고. 첫 번째 뭘 하고 있어요? 곱하기 3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뭘 하고 있나요? 빼기 2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뭘 하고 있어요? f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다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f 3x-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역함수의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f를 거꾸로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2를 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3분의 1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를 써보면 f를 거꾸로 통과하니까 f의 인버스 x인데 f의 역함수가 gx니까 그냥 gx라고 쓰시면 되죠.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여기다 2를 더하면 돼요. 세 번째로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gx 더하기 3분의 2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 y를 x로 바꾸네, 뭐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역함수를 바꾸는 과정이 순식간이에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x의 가공 과정에 관심을 갖게 돼요. 실제로 x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함수 이해도가 깊어집니다. 세 번째, 어떤 곡선과 다른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그 두 개가 역함수인 경우에 식이 복잡하면 그거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역함수를 자꾸 이렇게 구한 학생들은 그냥 보자마자 역함수인 게 보여요. 역함수다. 이게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함수가 역함수라는 사실이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유리하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한참 생각하다가
아씨 역함수네.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무조건 저처럼 하세요. 제가 가끔 누구 이렇게 불러가지고 역함수 불러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말씀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하지 마시고 부정관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알았니? 넘어가겠습니다. 64번 집합 x에서 x로의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fn 1이 1에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gn이라고 할 때 f3 더하기 g4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면 그냥 모든 함수의 개수에서 상수함수의 개수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n에 대해 풀 필요도 없는 게 3밖에 안 넣는데 무슨 n에 대해 풀고 있어. 그냥 f3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모든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3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잖아. 정의역의 원소 3개를 공역의 원소 3개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상수함수란 건 뭐예요? 한 가지로 다 대응되는 경우죠. 한 가지로 다 대응되는 경우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24개.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G4. G4는 1이 1에 대응되면 안 된대요. 원소의 개수는 1, 2, 3, 4, 4개입니다. 알겠죠? 1은 1에 대응될 수 없으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대1 대응이니까 3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죠. 원소 2개 남았으니까. 원소 하나 남았으니까 1가지죠. 이거 무슨 말 이해돼요? G4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첨가하면 이렇습니다. X에서 X로인데 1, 2, 3, 4고 1, 2, 3, 4인데 이 1은 1로 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2 곱하기 3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로 갔어요. 2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2는 아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요. 그냥 3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얘가 어딘가로 가면 3도 아무 제한 조건이 없죠.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42개다. 쉽죠 여러분? 안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두 집합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하고 A에서 B로의 함수예요. 그런데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함수의 가공 과정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 x는 처음에 f를 통과하잖아. 그럼 f를 통과하고 나면 fx의 값이 된 애들은 누구예요? m배 하는 거잖아요. 자연수를. 그럼 m도 되고 2m도 되고 3m도 되고 4m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인데 gx는 x를 4로 나눈 나머지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fx를 4로 나눈 나머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들을 4로 나누어 나머지가 사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한 개란 얘기는 하나의 나머지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를 m배한 자연수들을 4로 나누었는데 하나의 나머지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의 나머지만 나오려면 m이 무엇이어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가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m이 4여야 되지 않아요? m이 1이면 1, 2, 3, 4니까 말도 안 되죠. m이 2이면 2, 4, 6, 8 짝수잖아요. 근데 짝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죠. 그잖아. m이 3이면 저게 3, 6, 9, 12, 3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의 배수, 그러니까 m이 4라고 하면 4의 배수잖아요. 4의 배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 모조리 0입니다. 자연수함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그냥 4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설명하자면 제가 m이 1일 때 해보니까 안 돼요. 2일 때 해보니까 안 돼. 3일 때 해보니까 안 돼. 4일 때 해보니까 돼. 근데 최소값이니까 4가 답이죠. 하나? 그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합성함수는 가공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니까? x가 결국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까 역함수 구하는 기법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67번 a가 1, 2, 3, 4, 5, b는 2, 3, 4, 5예요. 두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살짝 노가다성 문제예요. 살짝 노가다성 문제라서 노가다를 좀 띄셔야 되는데, 노가다 뜨기 전에 요거 어떤 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x가 항등인 원소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좀 생각하면서 다뤄봅시다. 이게 A, 이게 B, 이게 다시 A, 이게 다시 B. 4개가 필요하죠? 합성하면서 3개 합성하는 거니까. A, B, A, B 이런 식이고, F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 G를 통과하고, 그 다음 다시 F를 통과하는 형태고요. 1, 2, 3, 4, 2, 3, 4, 5, 1, 2, 3, 4, 2, 3, 4, 5 이렇게 보시고 F3은 5라고 했으니까 F3은 5로 가야 돼요. 근데 F가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도 5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G2는 3으로 가야 돼요. 그럼 G2는 3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확정적인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 뭐냐면 함수를 3번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 더한 거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제가 3에서 출발해서 5로 갔어요. 그럼 5를 어디로 연결을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5를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5를 어디로 연결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로 가야 되니? 4로 가야 되지. 그지 않니? 그지 않아? 왜냐면 더하기 1이니까. 처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지막 어디로 가야 한다고? 4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 뭐 1로 갔다고 하면 1이 4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 노가다성이 너무 짙은데 조금 덜 노가다를 할 수는 없을까? G가 항등이었다고 했는데 2가 3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G2는 2가 되는 게 불가능하죠. 함수가 될 조건이 깨집니다. 그러지 않니, 아가들? G3도 3이 될 수 없죠. 상관없나 이거는? 상관 있어요. G3이 3이 돼버리면 1대1이 깨진 거거든요. GX에서. 근데 GX에서 1대1이 깨지면 지금 이 전체 합성 함수가 1대1이기 때문에 1대1이 깨져버려요. 4개씩 밖에 원소가 없잖아요. 1, 2, 3, 4에 2를 더하면 당연히 2, 3, 4, 5가 나와서 합성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G3이 3으로 가버리면 2개가 하나로 모였죠. 그럼 3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개의 원소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게 돼서 1대1 조건이 깨진다고. X 더하기는 1대1 함수인데. 이해 가니? 그래서 G3은 3으로도 갈 수 없다는 사실.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좀 난이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차피 G1이 1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남은 건 G4가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 어떤이라는 게 G4가 4다. 이게 확정적이라는 걸 일단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이니까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가능한 게 4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러면 가도 썼고 나도 썼으니까 다를 써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할 수밖에 없겠고 이게 그냥 하는 건데 자 F1이 2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통과하면 5되니까 1 더한 2가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F1이 3이라고 해보면 3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또 이걸 쪼개가면서 노가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F1이 4로 간다고 해보면 결국은 2에 대응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 4가 2로 갈 수 있다니까 좀 더 손쉬운 노가다. 가운데 게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해본 겁니다. 근데 F가 함수값이 결정되면 양쪽에서 결정돼요. 즉 F1이 4로 가면 여기서도 4로 가야 돼요. F4가 2로 갔으니까 여기서도 2로 가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F1은 2로 가는 게 맞고요.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3은 모르겠고 4는 5로 가는 게 맞으니까 맞아버리네. 그지 않냐? 그러면 3이 5로 갔으니까 5가 1로 가주면 1이 4로 가서 합성함수의 관점에서 또 1 더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남은 게 2가 3으로 가는 거, 3이 다시 2로 가는 거, 2가 다시 3으로 가는 거 밖에 없는데 다 맞아 들어가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태를 저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게 G4가 4 연결되어 있으니까 F1이 4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니까 모든 함수가 다 확정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싸그리 다 만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F1은 4고 G3은 2다. 답은 6 되는 거고요. 약간 감각적인 풀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면 어쩌려고 했어요? 뭘 안 되면 어째요? 처음부터 다시 노가다 뛰어야지. 뭘 어떻게 해. 이건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눈여겨볼 것은 제가 이 G3이 3이 아님을 확정한 부분입니다. 합성함수 전체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1대1이 아닌 애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68번 정의역이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이고 공역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인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특징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역이면서 치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치역이라면 실제로 함수의 y가 대응하는 범위는 1부터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1보다 큰 거 무언가부터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쌤아 무슨 말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f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대칭축이 x는 k란 말입니다. 근데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니까 이 부분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역과 치역이 같다 해석한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가 k,1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k부터 시작을 한다며요. 함수가. 근데 공역이면서 치역이잖아요. 그럼 y도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이 k,1인 거죠. 그렇지 않겠니 친구들아? 물론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아니 이럴 수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데 실수 k의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것 때문에 자,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어요.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얘 지금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죠.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을 어디에서 간다고 했어요? 반드시 y는 x 위에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 가지니까 뭐 y는 x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 두 개에서 가지니까. 근데 우리는 k의 최대를 알고 싶다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2차 함수가. y는 x는 고정돼 있겠지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이 방금 뭐라고 했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함수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함수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y는 x가 좌측으로 이동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두 점을 갖는 임계점은 딱 이때죠. 이때가 k가 최대인 위치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이게 y는 x 위의 점이어야 돼서 k의 최대값은 1 되는 거죠.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거였죠. 1대1 대응이다.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공역은 치역이랑 같은 거구나. 이걸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이미 치역의 범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증가한 함수이면 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발생한다 라는 거. 알겠죠? 알겠지? 네. 이거 두 개만 잘 이용하시면 답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 되겠어요? 69번 집합 S라는 놈이 요 n을 원수로 갖잖아요. 근데 n은 9의 배수예요. 근데 n은 100 이하예요. 그럼 100 이하의 9의 배수를 원소로 갖잖아요. 총 10개의 원소를 갖겠네? 한 11개? 11개? 99까지니까 총 11개의 원소를 가질 거예요. 근데 n을 7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니까 사실 9의 배수가 우리한테 딱히 친숙한 수는 아니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11개가 있잖아. 그제? 근데 n을 7로 나눈 나머지 역함수가 존재.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9의 배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지지 않냐? 난 약간 다른 관점을 할 건데 문제가 뭔지 파악을 끝냈어. 나는 어떻게 파악을 끝냈냐면 이 x는 s가 아니야. s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게 하게끔 x를 선택하라는 얘기잖아. 집합 x의 개수를. 알겠니?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는 11개의 9의 배수를 나머지에 맞춰서 줄을 다시 세워보려고. 7로 난 나머지는 이렇게죠. 맞아요? 그럼 7의 배수는 63이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지 않니? 이제 그 다음에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란 거는 1 뺐을 때 7의 배수라는 거예요. 1 뺐을 때 7의 배수는 누가 있냐면 36이 있어요. 그리고 99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가 나머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숫자 하나씩 가면 나머지가 얘는 나머지 4겠죠. 그렇지 않냐? 얘는 나머지 6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가 9, 18, 27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럼 뭐겠어요? 9 한 번 더 더하잖아. 그럼 나머지 8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머지 1이라고 해야 되죠. 8이 됐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나머지 1에다가 9 더 더해져 들어오는 거니까 나머지 1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머지 3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3에다가 9 더 더해지면 나머지 12라고 하면 안 되죠. 나머지 5라고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나머지 5에다가 9를 더 더하면 나머지 14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0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다 9 더 더했으니까 나머지 2니까 1로 오겠네요, 얘는. 그죠? 9에다가 9 더 2에다가 9 더 더하면 11이죠? 그럼 나머지 4로 오겠네요. 그죠? 예. 나머지 4에다가 9 더 더하면 13이잖아요? 나머지 6이라고 해야 되죠. 나머지 6에다가 9를 더 더하면 나머지 15라고 하시면 안 되죠? 나머지 1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니? 뭐 어떻게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얘들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들도 둘 중에 하나. 얘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집합 X의 개수는 얘는 선택지가 63은 반드시 근데 써야 되지.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고 얘는 공역이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가 공역이면서 치역이라니까요. 그럼 나머지 0을 반드시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반드시 선택해야 돼. 한 가지. 63을 선택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1도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45 반드시 선택, 둘 중에 하나 고르고 54 반드시 선택,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16개. 풀어보니까 문제가 뭐 엄청나게 뭐에 가까워요? 경우의 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함수 문제인지 경우의 수 문제인지 잘 모르겠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함수에서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고 경우의 수에서도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알았니? 그래서 경우의 수까지 다 끝내놔야 돼. 경우의 수까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중간고사가 조금 시험 보기가 편한 거죠. 선생님도 이런 생각 못 할 거 아니? 할 거 같잖아. 일단 함수가 중간 범위에 들어가면 경우수 관련된 함수 문제를 내게 되면 사실 중학교 때 경우에서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70번 보겠습니다. 오,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기준을 제시했었잖아요. 어떻게? 여기가 x이면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가 fx이면 안 그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 fx를 t로 취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fx를 t로 취한다면 저게 뭐가 돼요? ft는 e-t가 되잖아요. 그럼 잠깐 여기를 t라고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ft의 그래프는 그려져 있으니까 나는 e-t의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요. e-t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고 2,0과 0,1을 지난 직선이죠. 얘가 y는 e-t란 말이에요. 그럼 교점을 물론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구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를 알파라고 직선이니까 구할 수 있잖아. 구하지 말라고. 알겠지? 왜냐면 실근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실근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두 개 다 또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t라는 게 알파하고 베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fx는 알파일 때 x의 개수, fx는 베타일 때 x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때는 갑자기 다시 얘를 x로 봐요. 얘도 다시 x로 봐요. 알겠죠? 그러면 y는 알파를 끄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죠? 근데 y는 베타를 끄면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요. 물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늘 그리면 늘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릴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게 맞지 않냐 얘들아? 안 그리고 풀 수 있으면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지 말자고요. 이걸 그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수학은 잘하는 학생인지 몰라도 등급을 잘 떼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아? 알았니 친구들? 선생님 너무너무 그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그리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안 그리고 풀려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어쩔 수 없으면 그려야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시험 잘 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알겠죠? 야, 오늘 왜 이렇게 졸려하냐 니네? 그러지 마. 뭘 졸리다 그래. 에? 날씨가 있잖아. 밖에 나갔다 오면 잠 깰 날씨야. 아씨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자 보겠습니다. 7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이 다음을 만족할 때 일단 f1이 1인 거를 못 읽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 그러지 않니?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 학생들이. 아 씨발
이러면 안 돼요. 아 씨발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읽어보라니까. 내 생각에는 2 이상의 짝수가 들어오면 독립변수를 2분의 1배를 할 수 있다. 사실 홀수가 될 때까지 2분의 1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홀수가 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런 관점인 거잖아. 근데 얘가 보면 홀수니까 F2라고 관련이 있는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함수를 막 안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보통 출제자들은 진짜 엄청 친절하기 때문에 니네가 문제를 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로 기억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 하거든. F11 구해봐. 그럼 뭔 말인지 더 감이 올 거야. 이런 뜻이야. 자, F11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F11은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잖아. 홀수의 규칙은 뭐냐면 홀수에서 1을 빼면 짝수 될 거 아니냐. 그럼 짝수로 독립변수를 바꾸는 대신 1 더해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을 빼서 10으로 만드는 대신에 1 더해라.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짝수가 됐잖아요. 짝수의 규칙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손 안 대고 2로 나눠서 짝수 홀수로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F5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또 홀수가 됐잖아요. 그럼 홀수인 5에서 1을 빼게 되면 얘가 4가 되면서 얘가 더하기 2로 증가하는 거죠. 1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4는 짝수잖아요. 짝수를 2로 나눠도 짝수죠. 또 나누면 1 되겠죠. 2 번 나눴다는 얘기인데 2번 나누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F1 더하기 2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F1은 1이다. 그래서 준 거죠. 이런 얘기네. 결국 F1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어떤 자연수든 결국 1이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니? 이해하겠니 친구들? 근데 이 가공 과정에서 홀수가 몇 번 나타났느냐의 그 횟수 더하기 1이 결국 함수 값이겠네요. 그렇지 않냐? 처음에 F11 홀수였죠. 그 다음에 F5 홀수였죠. 2번 나타났잖아요. 1까지 포함시키면 그냥 홀수가 나타나는 횟수가 곧 함수 값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구나. 그럼 자연수 MK에 대해서 F2의 M제곱 더하기 F2의 K제곱은 2냐? 야, 2의 M제곱하고 2의 K제곱은 자연수니까 둘 다 짝수란 말이야.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짝수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짝수이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홀수가 될 때까지 나누고 아무 짓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K가 M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자꾸 2로 나누다 보면 2의 M제곱은 아직 짝수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2의 K제곱이 1이 돼서 홀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현재 홀수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1을 빼서 다시 얘를 짝수를 만들고 1 더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건 짝수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 뭐가 나와? 2의 거듭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결국은 홀수가 등장한 횟수가 곧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홀수였고요. 얘가 홀수잖아요. 나머지 다 짝수예요. 2번 나온 거죠. 그럼 함수값은 2예요.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중간에 짝수가 몇 번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짝수는 함수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좋아요. 자, 이거 완전히 이해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디귿. fn이 2다. 이제 보여요? 이 n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홀수는 몇 번? 마지막 1까지 포함해서? 두 번 등장했다는 얘기잖아. fn이 2라는 얘기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n은 무슨 꼴이겠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의 거듭제곱 더하기 1꼴 아닐까? 맞아요? 그럼 이거만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아니지. 야, 니은이 너네를 어시스트 해주고 있어. 니은은 니네가 디귿을 이렇게 틀릴까봐 만든 복이야. 존나 착해 진짜.
출제자 너무 착하다니까? 2의 k제곱 더하기 2의 m제곱 꼴이어도 된다고 니은에서 이미 말을 했잖아요. 2의 거듭제곱 더하기 2의 거듭제곱도 된다. 알았니?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얘를 적당히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2를 곱하는 과정은 함수값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를 빠뜨리실까봐 니은을 넣어준 거야. 진짜 너무 착하지 않니? 출제자의 따뜻한 마음이 막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엿먹으라는 놈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학생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봐. 이런 느낌이 점잖은 문제죠. 이거 된다는 얘기야. 그럼 50 이하가 되는 거 세면 되니까 이때 m은 1, 2, 3, 4, 5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5개가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알지 않니? 근데 웃긴 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2를 적당히 곱해서 그 다음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새로 세는 것보다는 이 5개에서 2를 곱해서 여전히 50 이하인 걸 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m이 1이라고 하면 얘가 3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3한테 얼마까지 2를 곱하면 50을 넘지 않니? 16까지? 그러면 4개 나오지 않겠니? 맞아? 4라고 쓸게. 2라고 하면 이게 5가 되겠잖아. 5한테 얼마까지 2를 곱하면 50이 넘지 않니? 10. 그렇죠? 그러면 10을 하면 안 되지. 2의 거듭제곱인데 뭐 8? 네. 그럼 3번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m이 3이라고 하면 9잖아요. 9한테 얼마를 곱할 수 있어요? 4. 그럼 2번 곱할 수 있죠. m이 4라고 하면 17이잖아요. 17한테 2를 2번 곱하면 땡이죠. 그잖아. 한 번 곱하면 땡이지. 17 곱하기 2는. 그지? 2번 곱하면 뭐식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5라고 하면 32 더하기 2니까 2를 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요 4, 3, 2, 1 10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해서 15이다. 참입니다. 나라고 이 함수를 사전에 알았을 것 같니? 선생님 여러 번 푸셨잖아요. 기억이 날 것 같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면 으아 존내 싫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함수가 뭘 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존나 노잼인가 봐요. 진짜 미치겠네. 오늘 그렇게 핵 노잼의 시간입니까? 아마 내 생각에 니네 입장에서 함수 단원이 특별히 더 재미없을 것 같긴 해. 이런 짓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이런 걸 내가 굳이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수투 미적해보시면 이 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고등수학의 90%가 함수거든요. 당시 연산 아니었어요? 응, 아니었어요. 고등수학의 90%가 함수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진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정도로 풀게 될 텐데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있죠. 이래도 되나? 이런 상황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 상황을 방지해 주려고 함수를 지금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배운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삽질 다 해놓고 이래서 내가 틀렸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이건 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함수를 주구장창 하게 될 텐데 너네가 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흔들리는 순간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똑똑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인간은 인류 역사상 몇 명 없었습니다. 알겠죠? 약간 과장된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잖아요. 그러면 개천재예요. 동네에서 걔를 모르는 애가 없을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겠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면 영재입니다. 아시겠죠? 각 학교에서 5손가락 이내에 듭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10개를 가르치면 하나 정도 알아요. 평균적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10개를 배우는데 2-3개 생각나면 나쁘지 않은 머리의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그냥 평균적으로 10개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아요. 그럼 함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분량이 10개라고 쳐요. 그럼 교육과정에서 몇 개를 가르치고 싶을까? 100개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래야 필수적인 10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 거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노잼이라고 시읍 비읍 하지 마시고, 장성아, 어째 중력이 너의 머리통에만 더 강하게 작용하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중력은 다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니? 그치? 중력을 이겨내도록 해라. 알았니? 자, 72번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요. 갑자기 재밌게 해줘.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여기 x잖아요. 여기가 fx이면 합성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x, 그러니까 여기 x라고 돼 있으면 합성함수 그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합성함수 그려야 돼요. 이거 합성함수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린다고? 아니,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거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합성함수 그리게 할 거야. 알았어요? 뭐, 왜? 합성함수 그리는 법 다 가르쳤잖아. 그리게 할 거라고. 그리게 하면 안 되냐? 선생님,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냥 2분의 2라고 하세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2분의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요? 저는 안 할 건데. 저는 왜 안 하냐면 합성함수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니, 저기가 x면 합성함수 써야 된다면서요. 양아치냐? 안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잘못 설명하는 쌤들이 되게 많은데, 야, 이렇게 해봐. 이거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하면 돼. 이게 뭔 개소리예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닌데? F 인버스 X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닌데 이거 완전 멍멍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써요. 근데 모두가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의미는 역함수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y는 x에 대칭시킨 모양이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y는 x에 대칭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함수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걸 y는 x에 대칭시켜서 y는 xy 교점을 세도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러려면 이 아이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소거된 연립방정식으로 보여야 됩니다. 씨발, 이건 또 뭔 소리냐? 아니, 뭘 소거했길래 연립방정식에서 y를 소거했는데 쟤가 나온 거야. 그럼 원래 어떤 모양이어야 y를 소거하면 저게 나오는 거지를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전 특별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나요? 충분한 힌트를 드렸는데, y는 fx하고 x는 fy예요. 이 둘을 연립할 때 y가 fx이기 때문에 y에 fx를 대입하면 정확히 저 식이 나옵니다. 개천재죠? 네. 야, 니네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건 중학생도 할 수 있어. 중학생 못해요. 아무튼 고1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보고 원래 이거였구나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 정도 되니까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y는 fx는 원래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y는 x에 대칭시킨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y는 x에 대칭시켜서 교점의 개수를 세면 그게 답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학교 쌤들이 이걸 이건 f 인버스 x랑 fx랑 같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가 하려는 짓하고 똑같긴 해요. f 인버스 x라는 용어를 쓰면 수학적으로 오류이긴 합니다.
제가 하려는 짓하고 똑같잖아. 이거 역함수 그린다는 게 뭐냐면 y는 x에 대칭시키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럼 원래 거 놔두고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 놔두고 둘이 교점의 개수를 세면 답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쓰면 틀리다 이런 얘기야. 자, y는 x에 대칭을 시켜보고 싶으니까 약간의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그냥 그림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보조선이 필요해요. 자,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킬 거예요. 데칼코마니 뭔지 아시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될라나? 이것도 보시면 제가 대충 그 꺾이는 지점을 2분의 1 정도 잡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분의 1하고 2분의 3. 여기 모양이 좀 안 맞네.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네. 이해하니 친구들? 요 빨간색 곡선이 x는 fy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개수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답은 9개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하죠? 네.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 합성함수에 그려놓으세요. 검사하러 올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쉬든 쉬고 그리든 알아서 하십시오.